부안군이 세수 감소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증액해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부안군 의원들은 세금이 낭비되는 사업 예산에 대한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갑질 논란이 제기된 순정축협 조합장 해임에 대한 찬반을 묻는 조합원 투표가 추진될 전망입니다. 치안센터 폐지에 대한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면서 전북에서 3곳만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폐지가 검토됐던 치안센터 상당수가 농촌 지역에 있어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5일 낮 12시 40분쯤 익산시 동산동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90대 집주인과 주민 등 8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전북 지역은 한 석이 줄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5일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기존 선거구보다 서울과 전북 지역구 의석이 각 한 석씩 줄고 경기와 인천에서 각 한 석씩 늘었습니다. 전북 지역은 4개 선거구에서 정읍 순창 고창 부안과 남원 진안 무주 장수, 김제 완주 임실 총 3개 선거구로 통합됐습니다. 자치단체마다 내년도 주요 사업 예산 편성과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세수 감소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부안군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증액해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 부안군 의원들은 불필요하게 세금이 낭비되는 사업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권익현 부안군수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부안군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7,991억 원으로 올해보다 4.93% 증가했습니다. 권 군수는 지역 성장 동력을 위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의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업 분야와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자 농림, 해양, 수산, 산업 분야에 25.9%포인트인 2,0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안군의회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열고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점검하는 예산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부안군 의원들은 농가 수요가 없어 실패했던 식용유채 생산 장려금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국민들이 진짜 이제 수당이 의존해갖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전에 했다가 한번 포기했던 사업인데 이것도 하는 이유가 판매 수익이 저조한 로컬푸드 판매처의 활성화 방안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그 농산 판매 수익이 10%도 안 된다는 얘기. 보험 매출해가지고 4천만 원. 인건비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그 활성화 방안이라는 거 이런 게 있어요? 군 의원들은 안심농산물 공유유통지원센터 물품 구입비로 올해 2억 5천만 원가량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내년에 또 5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을 질타했습니다. 공급비가 총 3억이 가까이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해가 갈 수 있겠어요? 부안군은 기획 상품 판매전을 통해 로컬푸드 매출 확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주요 사업 예산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부안군의회는 낭비성 예산 삭감 후 오는 14일 내년도 예산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갑질 논란이 제기된 순정축협 조합장 해임 찬반을 묻는 조합원 투표가 추진될 전망입니다. 순정축협 노조와 정읍과 순창 지역 24개 시민단체들은 5일 순정축협 정읍 가축시장에서 순정축협 폭행조합장 퇴진 공동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이날 출범식에서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지적을 받고 있는 현 조합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순정축협 조합원들은 오는 18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조합장 해임권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치안센터 폐지에 대한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면서 전북에서 폐지가 검토됐던 35곳 중 3곳만 우선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익산경찰서 평화지구대 관할 마동과 목천, 부송지구대 관할 신흥치안센터 등 3곳을 연내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경찰청은 조직 개편안에 따라 전국 952곳 치안센터 중 576곳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전북은 65곳 중 절반이 넘는 35곳이 폐지 대상으로 검토됐습니다. 하지만 폐지되는 치안센터 상당수가 농촌 지역에 있어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5일 낮 12시 40분쯤 익산시 동산동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90대 집주인과 주민 등 8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이달부터 초등학교 취약 통지서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내년 3월 입학하는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생이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가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인데요. 강원도의 사정은 어떨까요? 정승환 기자입니다. 유리창 곳곳은 깨져 있고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춘천 남면에 위치한 옛 발산중학교입니다. 이곳은 남면 지역의 유일한 중학교였지만 지난 2002년 학생 수가 줄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학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춘천 남면은 지난 1993년 가정초등학교 박안분교를 시작으로 지난 2009년 가정초등학교까지 지역 내 5개 학교가 모두 폐교됐습니다. 학교가 없어지다 보니 아이들의 목소리도 사라졌습니다. 학생이 없더라고요. 학생이 없고 중학생도 없고 고등학생도 없고 청년들이 없어요. 올해 강원자치도 내에서 문을 닫은 학교는 모두 5곳. 내년에도 화천과 고성, 인제의 초등학교 3곳이 폐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늘면서 지역 소멸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구심점으로서 농산어촌의 문화, 예술, 체육의 공간으로도 기능을 하는데 일단 학교가 사라진다는 건 이런 공간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제 학교가 지역에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가 이제 해당 지역에 자녀가 있는 가족이 이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학교가 폐교된다면 이런 점 때문에 지역의 소멸과 깊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강원자치도 초등학생 수는 6만 9천여 명, 내년엔 6만 7천여 명으로 2천 명가량이 줄어들 전망인데 오는 2027년엔 6만 명 선마저 붕괴될 전망입니다. 마을의 아이들이 사라지면서 덩달아 문을 닫는 학교도 늘고 있는 상황.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국세 수입이 줄면서 전북으로 내려올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정분보다 약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방세수까지 본 예산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거치면서 도내 자치단체들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전북을 비롯해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최종 예산안 기준 57조 1천억 원이고 이 중 전북은 5조 5,301억 원이라고 합니다. 최종 예산안 기준 보통교부세는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보내기로 한 보통교부세 66조 1천억 원보다 13.7% 정도 적은 수준으로 전북의 경우 당초 결정액보다 4,522억 원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면서 이를 재원으로 하는 보통교부세 역시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해당 연도 내국세 수입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중 97%를 총액으로 해서 시도에 배분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자치단체가 거둔 지방세 역시 줄었다고 하는데요. 전북의 경우 올해 지방세수는 3조 2,101억 원으로 당초 본 예산보다 961억 원이 줄었으며 지난해보다는 946억 원의 세수가 덜 거쳤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임실군과 국립축산과학원이 맛과 영양분이 좋은 저지종 젖소 치즈의 생산과 보급에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임실군은 축산과학원과 국내 낙농 육아공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저지종 젖소 보급과 유산균 유제품 분야 연구에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임실군은 단백질과 지방이 많아 치즈의 풍미가 뛰어난 저지종 치즈 생산과 알츠하이머, 즉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유산균 활용 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과의 협업을 통한 저지젖소 도입으로 고품질 우유와 숙성 치즈를 생산함으로써 원조 치즈 고장의 명성을 이어가겠습니다. 김제시가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바로잡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김제시는 내년부터 3년 동안 교월동과 만경읍, 죽산면 등 서부 지역을 전수조사해 행정구역을 바로잡고 관할구역 조례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행정구역 경계가 정비되면 시민 재산권 행사와 개발 사업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원시가 운영하는 120 민원 봉사대가 찾아가는 현장 체험의 날을 운영해 시민과 함께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남원시는 5일 도통동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 빨래방 운영과 농기계 수리, 건강상담, 치매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120 민원 봉사대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 지역 청소년들이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청소년 무상교통추진위원회는 지난 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전북도지사에게 청소년 100원 버스 정책 시행을 위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청소년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윤용빈 추진위원은 전북도가 청소년들의 발이 되어줄 100원 버스 시행을 위해 예산을 꼭 반영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고창군 농기계 임대 사업이 6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고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3년 전국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도비 2억 3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총 4개소로 수학철엔 주말 근무를 진행해 임대 실적이 지난해보다 1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가 어르신 목욕비 지원을 확대하고 바우처 카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정읍시는 목욕요금 인상에 따라 어르신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지원 금액을 6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의 종이 목욕권을 사용하기 편리한 카드 형태로 바꿔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4일 NH농협은행 정읍시 지부와 바우처 카드 시스템 구축 운영 협약을 맺었습니다. 순천군이 우석대학교와 함께 미식여행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순천군은 이원일 요리사가 만들고 쯔양이 먹은 순천 고추장 불고기를 맛볼 수 있고 떡과 오란다 과자 만들기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1일 미식여행을 매월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17일 진행될 미식여행은 프랑스 가이드가 영어로 순창의 관광지와 먹거리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선착순으로 30명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순창군 장유산업사업소에 신청하면 됩니다.